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오늘은 우리 정유지 경남정보대학교 디지털문해창작과 학과장이시고 또 뱅생교육원 원장님이신데 오늘 여기 와서 같이 정담을 좀 나누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 교수님은 저 대학 재학 중에 등단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스승이 누구시라 그랬죠? 저는 선정주 고인이 되신 선정주 네. 시조시인이시고요. 네.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는 고 이계상 선생님이셨는데 그러셨구나. 또 시조시인이셨어요. 네. 이제 두 분의 네. 멋진 스승님을 네. 모시고 있었습니다. 네. 전상국 선생님한테도 배우셨다 안 그랬습니까? 대학교 때는 이제 그 소설가 전상국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지도를 받은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전상국 교수님은 장르는 소설이지만 원래 이제 문학이라는 것은 모든 장르들을 넘나드는 예술적인 면에서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시조시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소설가였던 전상국 교수님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일찍 시제를 드러내신 것 같은데 어디 현대 시조로 나오셨습니까? 예, 대학교 1학년 때는 이제 현대시조 신인상으로 등단을 했고요. 6회 신인상이라 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초창기 공부를 할 때는 이제 그 현대시조랑 시조문학 잡지가 다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그런데 차츰 눈이 떠지면서 이게 문학의 잡지에는 굉장히 더 많은 잡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종합문예지도 있고 종합문예지 중에는 개간지도 있고 월간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이제 등단하고 나서 그 춘천 지역에 있는 그 문인들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왜 이거 젊은 나이에 이것만 만족하느냐, 더 도전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시조문학을 통해서 3회 추천을 더 받았고요. 또 종합문예지로는 월간문학을 통해서 이렇게 등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시조문학이나 월간문학 최고의 근위지인데 아주 대학 재학 중에 이렇게 등단을 하신 것은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제가 일찍 아마 드러난 것 같은데 선정주 선생님은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이번에 선정주 선생님 이름으로 문학상 받으셨죠? 네, 선정주 시조문학상 받았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주최한 겁니까? 그게 통영에 보면 백자 예술 문학상이라 해서 우리 초정 김상호 선생. 초정 김상호 선생을 기리는 굉장히 큰 문학상을 주관하는 이제 단체에서 이제 마침 그쪽 통영 지역을 중심으로 현대 시조의 어떤 부음 조성의 1등 공신이었던 선정주 선생을 기리고자 제1회 공모전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문학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받을만 하신 분이 받은 것 같고 또 지난해는 시조시학 상도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시조시학상 받았습니다. 시조시학상도 받으시고 어쨌든 최근에 아주 상복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정유지 교수님은 부산 디카신협회 회장을 맡으시기도 하고 있고 경남정보대학교 디지털문해창작과 학과장을 맡고 계신데 지금 문창과가 사실은 지역 대학에서는 소멸되고 있는데 어떻게 경남정보대학에서 디지털문해창작과를 만들어 가지고 거의 대학 졸업하고 또 박사학위까지 있는 학생들이 대거 입학을 하는 그런 정말 경이로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이 경남정보대학의 디지털 문해창작과를 만들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네. 이제 그 컨셉은 현재 우리 대학 총장님이신 네. 김태상 총장님께서 네. 총장님 되시기 전에 네. 좋은 그 컨텐츠를 네. 이렇게 제시해 주셨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제시해 주신 컨텐츠를 갖고 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디지털 문예 창작가라는 것은 네. 전통적인 어떤 문예 창작가와 플러스 미디어 네. 영상과가 네. 융합된 학과인데 네. 그러면 이 디지털 문학이 국내에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네. 디지털 문학의 한 장르라고 할 수 있는 디카시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 디카시를 통해서 네. 일단 디지털 문학의 어떤 그 맛을 네. 우리가 이제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네. 마침 그것이 이제 네. 계기가 되다 보니까 네. 네. 한국 디카시 협회와 작년에 네. 네. 전격적으로 MOU를 하게 됐고 네. 또 한국 디카시 협회와 MOU를 한 이후에 네. 본격 문학이 대한민국의 어떤 네. 그 주류를 이루었다면 네. 이제는 이제 생활문학, 네. 생활문학이 정규 학과로 네. 들어온 네. 대한민국 최초, 세계 최초인 학과인 네. 디지털 문예 창작학과와 맞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요. 네. 부산 디카시인 협회, 네. 한국 디카시인 협회 부산 지부 네. 이제 이것을 생각하게 돼서 네. 이제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디카시 협회에서 네. 발행하는 개간 디카시를 통해서 네. 이 한국의 최초인 학과인 경남정보대 디지털 문예 창작과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고 네. 그런 과정에서 그거를 네. 통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사진 찍고 네. 글 쓰고 네. 사파 그린다는 이 이제 슬로건을 네. 보고 네. 오신 네. 또 성인 학습자도 계셨고 네. 또 기존의 작가분 중에서 네. 내가 이왕 한 거 디지털 문학이라고는 새로운 신기원을 이룬 이 학과에 들어오면 배울 게 많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네. 오신 분도 계시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기류가 잘 맞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 디지털 문예 창작가를 작년에 이제 개설하겠다고 해서 우리 한국 디카시 협회와 MOU도 맺고 했는데 정말 이게 잘 되겠나 걱정도 없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어서 정말 컨셉을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카시라는 게 이제 그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뉴 미디어를 활용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새로운 장르인데 디지털 문예 창작가가 디카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고 해서 디카시로 봐서도 경남정보대학 디지털 문예 창작가가 정말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카시는 고성을 중심으로 지역 문예 운동으로 일어나고 또 창신대학에서 디카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창신대를 통해서도 또 창원시하고 창원 세계 디카시 페스티벌도 작년부터 열리고 있는데 이제는 무게의 중심이 생활문학으로서의 디카시의 중심은 경남정보대학교 디지털 문예 창작가가 있는 이 부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카시가 지금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도 한글과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남정보대 디지털 문화의 창작 학과장으로서 그리고 부산 디카시 협회 회장으로서 이 디카시를 어떻게 글로벌 생활문학으로 발전시킬 그런 청사진 같은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네. 이렇게 목표라면 네. 사실은 문예 창작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는 네. 그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네. 도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디지털 문예 창작은 네. 좀 다릅니다. 네. 문예 창작가가 네. 지명 중심, 활자 중심의 네. 전통적인 개념의 네. 아날로그 방식이라면 네. 디지털 문예 창작은 네. 이제 디지털 세상에 네. 빛을 밝히는 네. 그런 존재들이죠. 그리고 디지털에서는 혼자
이렇게 그 셀프족들이 많이 이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처음에 이 학과를 만들면서 이 물리적인 의미의 의사들은 세상에 존재하지만 영혼을 치료하는 명의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인문적인 그런 요소들이 가미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영혼을 치료하는 명의를 양성하는 학과가 필요하겠다. 그 학과가 바로 디지털 문예 창작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의들을 어떤 분들이 오셔야 되느냐? 저는 액티브 시니어가 바로 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노하우,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어떤 내적인 그 어떤 넉넉함,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돼서 신학문인 디지털 문학을 공부를 하시면 그를 통해서 디지털 세상을 밝히는 멀티 언어인 디카시를 비롯한 많은 디지털 문학을 통해서 세상의 영혼들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생활문학이라는 말이 왜 가능하냐면 어린 아이로부터 이제 100세 어르신들까지도 사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스마트폰은 다 아시겠지만 신체의 5장 7부, 5장 6부 이외에 또 하나의 신체 기관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하철을 가끔 이용하는데요. 지하철에 10분이 이렇게 좌석에 앉아 계신데 9분은 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데 한 분이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무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귀에 뭐를 꽂고 있어요. 꼭 음악을 들으면서 그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스마트폰은 신체의 또 다른 기관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그럼 이 스마트폰을 가진 세계인들이 그러면 어디 갈 때마다 뭘 남기느냐면 인증샷을 남깁니다. 인증샷을 남긴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곳을 갔다는 또 하나의 그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 추억의 록인데 그런데 이제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찍고 나서 거기에 자기의 느낌을 쓰고 또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설렐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디카시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만 했는데 산책을 할 때 사진을 찍고 그 느낌을 하루에 한 편씩 쓰고자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카시가 참 매력이 있구나. 쓰기는 쉬우나 잘 쓰기는 어려운 게 사실은 디카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디카시를 정의할 때 저는 디카시는 한 편의 최소의 영화 한 편이다. 영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지된 화면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초짜리 영화 또는 3초짜리 영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능을 왜 할 수 있느냐? 자 보시면 동영상은 정지되어 있는 사진이 연속해서 갔을 때 동영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그 기능이 디카시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디카시는 모든 것을 융합시키는 산소와 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산소가 있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듯이 예를 들어서 커피 디카시 커피를 매일 마시는 분이 커피를 갖고 디카시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자 디카시 모자를 갖고도 이 디카시를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는 나무를 갖고도 디카시를 만들 수 있는 인문과학과 자연과학 어느 부분에 다 접목이 가능한 산소와 같은 존재. 이 디카시는 정말 신대륙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 눈에는 디카시는 신대륙으로 보였고 우리 교수님은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게 된 이유가 디카시의 창시자이시고 또 디카시를 최초로 고성가도를 통해서 고성에 붐을 일으키셔서 세계 디카시 페스티벌을 열게 하는 1등 공신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디카시는 대한민국이 종주국이고 대한민국이 세계의 한글을 문화 콘텐츠로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디지털 문학 장르다라고 하는 면에서 디카시는
국위 선양의 네. 대표 주자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2007년도에 네. 그 디카시가 창시가 되었고 2004년이죠. 2004년이죠. 네. 제가 2007년에 스티브 잡스. 네, 맞습니다. 스티브 잡스 스마트폰.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네. 순간적으로 이 말을 나오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2004년에 그 디카시가 이제 발언이 됐는데 하필이면 그때 자크버그가 네.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에 2006년이죠. 그거를 2004년이다. 예, 그렇습니다. 같았습니다. 그래서 디카시 발언이 페이스북과 같고요.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애플 스마트폰이 2007년. 애플사에서 잡스가 2007년에 네, 네. 발명을 함으로 해서 네. 한마디로 SNS의 날개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SNS 그렇죠. 날개를 타고 세계 디카시를 네. 곳곳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네. 퍼지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2007년 이전은 본격 문학의 시대라면 네. 2007년 이후로부터는 생활 문학이 가능하게끔 세계인들의 네. 그런 면에선 디카시는 네. 정말 전무후무한 디지털 문학 장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하이쿠가 17자거든요. 네, 네. 하이쿠가 세계에 짧기 때문에 세계인들에게 어떤 그 글로벌 문학으로서 각광을 받았다면 우리는 디지털 문학으로서 세계 최초로 SNS 날개를 타고 한글로 된 한글 디카시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 바탕에는 바로 디카시가 숨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군인들은 총으로 나라를 지키지만 우리 그 디카시인들은 이 디카시로 대한민국의 문화를 지키는 그런 뜻깊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카시를 사랑하면 할수록 디카시의 세계화가 앞당겨지고 디카시를 통해서 세계인들이 한국을 많이 찾게 만드는 그것이 제 최종 목표입니다. 아이고 어쨌든 너무 좋은 말씀. 늘 우리 정유지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저 자신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부산 디카시인협회가 작년에 창립이 됐는데 벌써 밴더의 회원들이 300명이 넘죠. 네, 300명 넘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 디카시인협회 부설로 글로벌 디카시 연구소도 이제 만드셨는데 글로벌 디카시 연구소에서 한국 디카시라는 개간지가 나오죠. 네, 나옵니다. 그 개간지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해 주시고 이제 하나만 더 질문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졌으니까 다음에 또 인터뷰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국내에는 그 개간 디카시라고 해서 한국 디카시 연구소 연구소에서 발행하고 있는 고생에서 지원해주는 전문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올해 디카시 발언 20주년이 되는 그 시점으로 볼 때 너무 전문지가 그 좋은 역사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종주국이라는 역사에 비해서 좀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학의 메카로서 세계인들에게 어떤 그 디카시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글 디카시라고 하는 한국 디카시라고 하는 그 개간지를 이번에 이제 만들게 됐고요. 그것은 글로벌 디카시 연구소에서 주관이 돼서 만들게 됩니다. 부산 디카시 옆에 이제 부서를 누리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세계인들과 디카시 교류를 통해서 어떤 디카시의 혼을 심어주고 디카시 정신을 심어줘서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그 천병 역할을 다 하고자 한국 디카시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은 일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경남정보대학교 평생교육 원장님이시기도 한데 너무 여러 가지 바쁘신데 앞으로 그 경남정보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게 될 것인지 또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경남정보대학교 그 평생교육원은 대한민국 최초로 평생교육을 만든 굉장히 그 유의미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 평생교육원에서는 뭐 다양한 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네. 각종 라쿠치나라든가 네. 많은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그런데 이제 뭐 디카시 관련된 데 이제 이렇게 좀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가 좀 소개를 하면 네. 뭐 예를 들면 베트남 디카시 문화기행 네. 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디카시 세계화를 네. 좀 이렇게 병행하고자 하고요. 네. 또 유럽 네. 디카시 문화기행 이런 걸 통해서 네, 네. 또 디카시 세계화를 통해 네. 디지털 문학이 어떤 다양화 네. 이런 것들을 좀 하는데 네. 어떤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경남정보대학교는 좀 부산 국제도시 부산이니까 네. 한 달간 부산 살기 운동 네, 네. 뭐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나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국제도시 부산의 아름다움을 네.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메카로서도 네, 그 네.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네, 네. 그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하고 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하는 네. 그런 평생교육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네. 또 그렇게 가는 것이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디카시도 네. 대한민국의 K 열풍 리터러처의 네. 또 중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네. 두 기관은 네. 한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감사하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제가 이 평생교육 원장실에 와가지고 즉석에서 이렇게 정윤희 교수님을 모시고 정담을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정 교수님 정말 패기 넘치시고 아직 젊으시니까 이 경남정보대학 그다음에 부산 국제도시 이 문화인프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디카시를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장르로 정 교수님이 앞으로 앞장서서 꼭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